조선시대 왕들의 질병과 건강관리법을 파헤쳐보는 제왕의 질병. 오늘도 값싼한 의원 이상곤 원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습니까? 예. 자, 오늘의 주제, 뭐 닭으로 제가 들었어요.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세종대왕이 앓으셨던 소갈병이라는 것 때문에 예. 닭고기에 대해서 5분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소갈병. 예. 소갈병이 어떤 병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예, 우리 한의학에서는 소갈병이라 그러는데 예. 이제 보통 우리 현대병으로 이야기하면 당뇨병이죠. 아, 당뇨요. 네, 갈증이 많이 생겨서 물을 많이 먹는다 이래서 소갈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당뇨병에 네. 닭고기. 예. 뭐 연관이 있을까요? 네, 그 백운계라 해가지고 그냥 닭고기를 먹은 게 아니고 예. 흰 숯닭고기를 먹었는데 예. 그걸 먹으면 이제 소갈병도 많이 나왔고 세종대왕이 또 임질을 앓으셨거든요. 뭐 성병의 어떤 임질이 아니고 예. 오줌을 잘 보지 못하는 질환을 임질이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찔끔찔끔 보거나 오줌을 보기 힘들어하는 임질을 앓으셨기 때문에 예. 그 두 가지 병을 다 만족하기 위해서 그래서 흰 닭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세종대왕이 이런 질병에 걸린 원인이 뭘까요? 거의 현대인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예, 스트레스, 예, 스트레스. 그다음에 과로, 워크홀릭, 예, 그렇죠. 그다음 운동 부족 이런 네. 네 가지인데 사실 스트레스는 이제 본인이 이제 자기 어머니하고 태종대왕이 굉장히 갈등을 많이 앓았지 않습니까? 태종대왕의 어떤 뭐 왕위로 올라가는 데는 자기 어머니 원경왕후 민씨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는데 문제는 왕권 강화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처족들의 어떤 신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자기 외삼촌 4명을 전부 다 이제 돌아가시게 만들었죠, 사실은. 예. 그렇게 해버렸고, 그 다음 자신의 어떤 장인이었던 시몬이라는 분을 이제 또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장모였던 분을 노비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정말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죠. 그렇죠. 그랬으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또 일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워크홀릭이죠. 예. 그러니까 뭐 거기 실록의 기록에 보면 그렇게 그대로 나와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조회를 받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것을 보통 이제 경련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경련하고 정사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한 번도 빠짐이 없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나 성실하게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 예, 그것뿐만 아니고 국상을 3번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종임금, 그다음 태종임금,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했는데 그 기록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놨냐 하면 보통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3년상을 해도 건강을 해치는데 세종대왕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주무시지도 않고 일을 할 정도로 열심히 하셨는데 그걸 3번이나 하면서 반찬은 늘 소찬을 드셨다. 이렇게 하니까 뭐 거의 9년간을 그 3년상을 계속 했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게 듣기만 해도 저도 병이 날 것 같은데 이런 당뇨병 예. 이게 흰수탉 예, 정확하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닭의 경우에는 우리 몸에 들어가서 온기를 많이 도우면서 따뜻하게 해주면서 원기 부족을 도와주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닭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우리나라 닭이? 예. 본초 강목에 보면 약용으로는 평택의 닭고기를 쓴다 이렇게 했는데 그 평택이라는 게 낙랑현토의 우리나라 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닭고기가 제일 좋았는데 실질적으로도 보면 약용으로는 저희 이제 우리 조선의 고기가 제일 좋고 예. 식용으로는 요동산이 좋다 이렇게 본초 강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우리나라 닭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장미계라 해가지고 꼬리가 긴 닭을 우리나라에 예, 들어봤죠. 예. 우리나라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비상력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잘난다 이런 거는 이제 힘이 좋아야 날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기 부족을 아마 그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수도 있고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알을 낳는 숫자까지 사실 기록을 했는데 1년에 한 90개 정도 낳더라. 예. 그러니까 산란 능력은 좀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닭을 삼계탕으로 먹는 게 가장 좋은 건가요? 요즘 왜 그러냐면 닭을 삼계탕으로 먹는 것보다 튀겨서 예, 먹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대부분 튀기게 되면 좀 소화 능력을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본래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삼계탕이라는 걸 먹을 땐 대부분 복날에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가 이제 정점에 올랐을 때 가장 떠올랐을 때로부터 시작해서 꺾어질 때를 복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음기가 강한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음기라는 게 대부분 병이라는 건 어둡고 추운 데서 보통 생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음기가 강한 날에는 따뜻한 닭을 먹어서 이제 면역 기능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름에 너무 이제 땀을 많이 흘리고 피로했을 때 그때 이제 닭고기를 먹으면 몸에 온기가 생기면서 소화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나를 방어할 수 있다. 이래서 또 하나는 이제 인삼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예. 인삼은 당시에는 거의 금값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록에 보면 인삼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그냥 파는 게 아니고 일부러 그걸 이제 비싸게 팔기 위해서 인삼 속을 다 파내버리고 아이고. 그거는 이제 따로 먹어버리고 거기 안에 예. 도라지를 넣어서 악효풀로 붙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 예. 정말 그 인삼이 귀했다는 거죠. 그래서 삼계탕이라는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굉장히 비싼 음식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아마 뭐 왕실에서만 먹던 거였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이제 인삼 생산이 많이 늘어나니까 지금 이제 대중한테 풀어졌던 그런 음식이 아닌가. 그러니까 세종대왕도 이 흰 수탉을 삼계탕 스타일로 예. 예. 그러니까 끓여서 예. 들으신 거죠? 예, 그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옛날에는 인삼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황기라는 음식을 많이 드셨거든요. 예. 황기를 넣고 닭하고 이제 황기를 같이 넣어서 닭곰탕을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황기 자체가 기운을 돋우면서 피부의 장벽 기능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땀을 이렇게 지나치게 흘리는 거라든지 이런 걸 방어를 많이 해주고 원기를 도우기 때문에 아주 귀한 음식으로 드셨겠죠. 그리고 끝으로 참 재밌는 게 닭에 6가지 덕이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 닭이 보통 벼슬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벼슬을 우리가 이제 문관들이 대부분 벼슬을 이렇게 닭 이렇게 관을 쓰니까 그래서 닭벼슬. 예, 닭벼슬 자체를 문관으로 봐서 문어의 어떤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봤고 예. 그다음 발톱 자체를 이제 굉장히 날카로우니까 무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봤고 예. 그다음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용감하다 이렇게 봤고 그다음에 닭들이 자기가 먹이가 있는 곳을 서로 가르쳐 준답니다. 저는 뭐 알 수는 없는데 그래서 네. 어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닭이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때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신용이 있다 이렇게 해서 신 그러니까 문무 그다음에 용, 인, 신 이런 5가지의 덕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6가지가 아니라 5가지였는데 어쨌든 야 거의 뭐 다 갖췄네요. 닭이. 예. 그런 셈이죠. 특히 이제 닭벼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중종 임금의 어떤 기록에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개관육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닭 자체가 본래 한 수탉 한 마리가 암탉 한 10마리 정도를 보통 거느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기가 아주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수탉 중에서도 붉은 벼슬은 양기의 극적인 어떤 상징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접대용 비아그라 정도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 중국 사신들이 닭벼슬을 모았는 개관육을 먹고 난 뒤에는 어떤 시비도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제 뭐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점심은 뭐 삼계탕이 아니면은 이 치킨 가스라도 꼭 먹어야 되겠네요. 네, 귀한 곡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갑산한 의원 이상권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